여러분도 시장 분석할 때 이런 식으로 실거래와 호가를 비교 분석하는 걸 반드시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아파트 매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실 사이트에서 매물 증감을 한번 봤더니 10일 전 기준으로 해서 서울은 광진구가 매물이 줄고 다른 구들은 매물이 늘어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퍼센티지 자체가 엄청 높은 것 같진 않은데 대체적으로는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경기권을 봐도 의정부만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 대체적으로 매물이 늘어나는 형태를 보이고 있네요. 전국을 기준으로 봐도 조금 그렇고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매물이 늘었다는 것은 아파트를 팔겠다라는 사람이 많아진 건데 궁금한 것은 2022년처럼 막 급매로 싸게 막 내놓는 매물이 많아진 건지 아니면 내가 시세대로 또는 시세보다 비싸게 호가를 높여서 팔리면은 팔고 상급지로 이사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실거주자들이 호가를 높여 부른 건지 그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무식한 방법으로 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제가 이걸 다 해볼 건데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서울 수도권의 대표적인 지역들을 다 추리고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띠는 아파트들을 추린 다음에 가장 많은 평형을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골라낸 다음에 최근 호갱노노의 실거래가 그리고 네이버의 호가를 분석하겠습니다. 1, 2층이나 직거래 매물은 뺄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늘어나는 매물이 다주택자들이 급매를 막 던지는 건지 아니면 갈아타기 하려는 사람들이 높은 호가에 한번 내놔 보는 건지 그런 게 체결이 되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웬만한 지역은 다 넣었어요. 바로 출발합니다. 자, 잠실 리센츠부터 갑니다. 33평형 최근 실거래가 26층에 25억 9천 있었어요. 25억 9천. 네이버 호가는 33평 26억에 8층 나와 있네요. 여기서 여러분은 의문이 생길 거예요. 아니 실거래 있었던 거랑 팔겠다는 호가랑 층도 다르고 향도 다른데 이걸 어떻게 단순 비교할 수 있냐? 네, 맞습니다. 그거 맞는 말인데요. 똑같은 동 몇 호 그 한 집이 샀다 팔았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1, 2층이나 직거래 같은 거는 빼고 최대한 비슷한 조건인 집들만 한번 볼게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잠실을 보니까 최근 실거래랑 호가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뭐 싸게 던지고 그러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 옆에 고덕 그라시움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이랑 경기권이 또 어떻게 차이 나는지 한번 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어요. 25평 12억 5천만 원에 10월달 거래가 있었습니다. 네이버 호가를 보면은 요거 24평 얘기하는 거겠죠. 제곱미터를 평으로 바꾸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한 중층에 13억 5천 매물 있네요. 13억 5천. 고덕 그라시움은 오히려 실거래보다 호가가 올라서 나와 있습니다. 팔려야 팔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 체결 강도나 이런 거 보려는 거 아니고 늘어난 매물의 호가 추이가 어떤가 이런 거 본다는 겁니다. 반포 원베일리 볼게요. 비싼 동네만 볼 거 아니고 전체적으로 쭉 볼 겁니다. 34평 39억 4천만 원. 빨리 가겠습니다. 원베일리 입주하신 분들 새 아파트 너무 좋겠죠. 타입이 굉장히 많은데 또 타입별로 나눠서 볼 수도 없으니까 그냥 평형으로만 보겠습니다. 34평 보면 최근에 43억 호가 나오고 있어요. 43. 서울 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보다 호가가 좀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끝나고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랑 퍼센티지 상승 하락 비율까지 한번 쭉 볼게요. 마포의 네임드 아파트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마레프죠. 마레프 34평 보면 최근에 18억 거래가 있었습니다. 중고층 정도고요. 18억 써보고 네이버 호가 34평 보면 18억 1000 약간 저층이긴 하지만 18억 1000 적어볼게요. 저도 모르는 그 아파트만의 특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집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하는 거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여의도 시범 아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24평 19억 7,500 거래 있었어요. 24평. 요거는 1층인데 가격이 올라서 거래됐기 때문에 그냥 적겠습니다. 19억 7,500. 여의도 시범 23평 요거겠죠. 지금 5층 호가 20억 나와 있는 게 있네요. 뭐 그 아래 21억도 있는데 그냥 최근 걸로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따지다 보면은 정말로 끝도 없어요. 근데 이 정도 분석도 안 하고 부동산 투자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매도 물량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데 어떤 매도 물량이 많아지는 건가 이거 정도는 파악을 해야죠. 용산 이촌동 한가람 가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 말고도
아파트끼리 분석할 때 이런 무식한 방법으로 좀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귀찮아서 안 하는 거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동부이촌동 한가람 25평 보면은 11층에 15억 3,500 거래가 있었습니다. 15억 3,500. 9월달 거래고요. 몇 달 동안 거래 없고 그런 것은 그냥 안 보는 거예요. 이촌동 한가람 25평 보면 17억 호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본인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이사 가는 거는 대부분 상급지로 가거나 높은 평수로 가려는 분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팔리면 팔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가격을 높게 확 지릅니다. 그런 것들이 체결이 되면은 상승장으로 모멘텀이 바뀌는 거고, 체결이 안 되면은 호가가 다시 내려오다가 에이 안 팔어 하거나 싸게라도 팔거나 이런 식으로 방향성이 또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 사는 동네도 다 나올 겁니다. 빨리빨리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목동 대장은 이제 7단지 볼 수 있겠죠. 세대수가 제일 많은 27평 보면 목동 7단지 18억 7천 거래가 있었습니다. 18억 7천. 최근 호가가 궁금하죠. 27평 3개 타입이 있습니다. 20억 호가 나와 있네요. 13층이고요. 목동 재건축은 최근에 제가 생방송 때 자주 얘기하고 있는데 확실히 좀 반응이 있습니다. 교통왕 당산역 당산 삼성 레미안 4차 43평 16억 8천만원 16억 8천. 10월달 거래고요. 43평 네이버 호가 보면은 18억 나와 있네요. 지금 서울 핵심 지역들 보고 있는데 실거래보다 호가가 더 낮아진 경우는 하나도 없죠. 대부분이 실거래보다 높게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말은 투자자가 던지는 물건보다는 실거주자의 갈아타기 매물이 좀 많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어요. 마곡 쪽에 엠벨리 7단지 다 그 지역에 좀 대장격 이슈가 되는 격인 아파트들 보고 있죠. 마곡 44평 보면 10월에는 거래가 없네요. 9월달에 18억 3천만원. 44평 네이버 호가 보면 엠벨리 쪽은 이런 평형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 평형별로 특징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전부 체크해서 보겠습니다. 18억 5천에 2층 1, 2층 직거래는 뺀다고 했죠. 6층 20억 호가 나온 게 있습니다. 밑에 더 싼 것도 있는데 그냥 최근 거 보는 거예요. 약간의 이런 변수가 있는 거 감안하고 봐주세요. 중계동의 대장 청구 3차 바로 동북선 개통 예정 앞에 있는 아파트죠. 청구 3차 31평 보면은 12억 4천만원 거래가 있었습니다. 네, 단일평형이고요. 네이버 호가 보면은 12억 호가입니다. 처음으로 실거래보다 호가가 낮아졌어요. 자, 경기도 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요즘에 여기 아주 핫하죠? 동탄 롯데캐슬이고요. 34평 보면 16억 실거래 있네요. 10월달 거래고요. 호가가 너무 궁금합니다. 34평 호가는 17억으로 올랐어요. 동탄은 얼마까지 오를지, 동탄 입주할 때 그 분위기가 정말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거기까지 가서 어떻게 사냐 막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진짜 멀다 막 그랬는데 아주 핫한 동네가 됐어요.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 대장이죠. 39평 보면 24억인데 1층은 뺀다고 했죠. 그 전 거래가 25억 거래 있었습니다. 25억. 39평 최근 보면은 최근 호가 28억까지도 있어요. 중간부터 영상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최근 거래 기준 1, 2층 직거래 빼고 보고 있습니다. 분당 시범단지 삼성 한신 32평 보면 15억 3천만원. 여기도 호가 궁금하네요. 32평 호가 15억 3천만원. 실거래랑 호가랑 비슷합니다. 인덕원을 좀 대표하는 몇 안 되는 인덕원 역세권 아파트 인덕원 마을 삼성이고요. 24평 보면 9월 달에 7억 9천만원. 호가는 8억 1천 정도 나오고 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다 하고 나서 플러스 마이너스 차익도 계산하고 늘어나는 매물이 어떤 분위기인 건지 전체적인 총평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천 빠뜨릴 수 없죠. 과천 부림동 푸르지오 서미 34평이 17억 8천 거래 있었습니다. 여기도 평형이 상당히 많네요. B타입, T타입, PH타입 굉장히 많습니다. 84 호가는 19억 나와 있어요. 역시 경기도의 대장격 아파트 답네요. 네, 일산 후곡마을 보겠습니다. 일산역 바로 앞쪽에 있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동네 후곡마을이죠. 26평이
5억 5천. 갑자기 가격이 확 내려가는 느낌을 받으시나요? 그만큼 서울 집값이 참으로 비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계속 볼게요. 후곡 15단지 건영 26평 보면은 호가 6억 나와 있습니다. 호가가 빠지고 그렇진 않았어요. 화정 쪽 투자를 많이 하는 지역이죠. 별빛마을 8단지를 보면 20평형 3억 2천, 요건 3층 거래네요. 10월달 거래고, 네이버 호가를 보면은 7층에 3억 4천. 경기권에서도 좀 이슈가 되는 지역들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5억대, 3억대까지 내려와서 보는데도 호가가 떨어져 있고 그렇진 않습니다. 2021년이랑은 약간 다른 분위기인 거를 좀 알 수는 있을 거예요. 거의 다 왔네요. 김포 운양역 바로 앞에 있는 반도유보라 2차 보면은 24평이 10월 달에 4억 1,800만원. 네이버 부동산 호가 보면은 다 24평인데 타입이 다 다릅니다. 4억 1,000. 요거 2층이구나. 2층 빼고 19층은 4억 3천. GTX 때문에 핫한 동네 운정 대장격인 아파트죠. 힐스테이트 운정 30평 보면은 직거래는 뺀다고 했습니다. 13층에 5억 7,500. 아까 서울 처음에 볼 때 막 20몇 억, 30몇 억, 19억 이렇게 하다가 이거 뭐 서울이 비싼 거야? 경기도가 싼 거야? 이거 뭐 하여튼간에 차이가 엄청나네요. 힐스테이트 운정 30평 요거 29평 요거 말하는 것 같죠? 호가 6억 3천입니다. 안산 초지역 앞에 있는 바로 역세권 아파트죠. 메이저타운 푸르지오 메트로 단지 24평 보면 10월 달에 이건 1층이니까 제외하고 그 아래 6억 2,700. 24평 네이버 호가를 보면 6억 5천만 원. 자, 수원 안 가볼 수 없죠. 영통 볼게요. 힐스테이트 영통 33평 9억 4천만 원 최근에 반등을 많이 했네요. 33평 보면은 호가 9억 6천만 원. 자, 다 왔습니다. 위례 중앙역 생길 곳 근처로 위례 센트럴자이 25평 보겠습니다. 25평 2층이니까 뺄게요. 11층 12억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냥 가장 최근 거 보고 있는 거예요. 네이버 호가 25평 보면 12억 5천에 호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안 해보시죠? 저는 맨날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호가 보고 실거래가 보고 부동산에 전화하고 아파트별로 비교하면서 대지지분 보고 호객노노 리뷰 보면서 이 아파트 임장 가면은 어떤 걸 체크해야 될지 보고 뭐 이런 거 맨날 하니까 구독 많이 해주시고 제가 하는 거 이렇게 보다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거를 체크하고 있는 건데 엄청 귀찮죠? 그거를 제가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미사 강변 한신 휴플러스 34평 보면 10월 달에 8억 3천 거래가 있었습니다. 네이버 호가를 보면 9억 호가 나와 있습니다. 9억. 자, 8호선 호재를 기다리고 있는 다산에서도 전망이 좋은 한양수자인 리버팰리스 33평 보면 2층은 뺀다고 했죠. 그 아래 9억 거래가 있었습니다. 네이버 호가 33평 한번 볼게요. 2층은 빼고 9억 나와 있는 게 있네요. 자, 다 왔습니다. 마지막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15블럭 보면 35평이 10억 5천만 원. 야, 요거는 4월달 거래네요. 그래도 한번 볼게요. 35평이 호가 11억 나와 있습니다. 서울, 경기 웬만한 지역들 다 봤고 여러분도 시장 분석할 때 이런 식으로 실거래와 호가를 비교 분석하는 걸 반드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볼게. 호가 빼기 실거래가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팔아주세요 하고 있는 가격이랑 실제로 거래가 된 가격이랑 차이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호가에서 실거래를 빼면 자, 계산을 했고요. 얼마에 팔겠다 부르는 호가에서 최근에 실거래가를 뺀 가격이에요. 쉽게 생각하면은 이 정도 가격을 더 올려서 팔겠다 이런 건데 전체 25개 지역을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실거래보다 호가가 내려가 있는 곳은 한 군데, 그리고 실거래랑 호가가 같은 곳은 두 군데, 이렇게 해서 25개 중에서 3군데 정도만 호가가 오르지 않아 있고 23곳, 거의 대부분은 거래된 것보다 높은 가격의 물건을 내놓고 있습니다. 매물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맞지만 2022년 그 봄부터 가을, 겨울까지 그때도 제가 이런 분석을 했는데 실거래보다 호가가 막 내려가고 계약 체결도 안 되고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거래량도 역대급으로 없었죠.
근데 지금은 분위기는 좀 달라요. 실거래보다 호가는 올라가 있는데 거래량은 좀 줄고 있습니다. 10월달 거래량 11월 말 12월 초 돼야지 나오긴 할 텐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올해 4월 5월부터 7, 8월까지 거래량보다 좀 못 미칠 것 같아요. 수도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잠실, 고덕, 강남, 여의도, 용산권 이런 A급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호가 자체가 신고가에 근접한 지역도 있고 계속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목동, 당산, 마곡 이런 것들도 어쨌든 억대 이상으로 호가는 올라가 있어요. 경기권은 1,000만원 단위이긴 하지만 실거래보다 호가는 올라가 있다. 이 지표를 그대로 두고 제가 한 달 후에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9월과 10월을 비교해서 볼게요. 그러면 올해 하반기 말 내년 상반기에 시장의 흐름, 모멘텀을 대략적으로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다 구독해 놓으시고 한 달 후에 영상 비교해서 보자고요.